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통계 조작이 있었다라는 의혹을 감사했었고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을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그 감사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라는 한겨레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에부터 2023년까지 감사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듯한 뭔가 이제 과오를 찾는 듯한 그런 수단으로 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의혹 감사 관련해서 좀 부당한 감사 조사 과정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단독 보도가 된 거예요, 에디터님. 네, 맞습니다. 한겨레 단독 보도. 훌륭하죠. 이게 훌륭한 보도. 네.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아, 예. 네. 아, 저도 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네. 그게 최근에 이게 이제 법정에서 드러난 얘기인데 네. 이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이제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 한국 부동산원 직원들한테 이제 굉장히 강도 높은 압박을 했다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난 것이고 겁박성 발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겁박성 발언이라는 게 다른 감사 대상자들에게 오늘 들은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상의를 하라. 당신들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원과 본사 담당자들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2022년 9월 감사 시작 전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할 것이고 통계청에 뭐 통보를 할 거고 뭐 이제 이런 언급을 하면서 압박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윤석열 정부 초창기로 들어가 보면 감사원이 서슬퍼런 권력으로 물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유병호였죠. 예. 네.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죠. 사무총장으로 이제 위시되는 이제 감사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완장질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때 분위기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좀 보죠 뭐. 자, 한겨레 단독 보도였는데 한겨레 네. 21 기자님. 이거는 검찰 수사 요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감사를 끝내고 검찰에 수사하고 우리 해서 이걸 정리한다. 이거가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게 감사원이 드리블해서 패스해주면 검찰이 때려갖고 입고시키는 게 벌써 몇 번째냐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과정이 드리블한 과정이 지금 입증이 되는 거고 네. 여기서 날짜를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네. 있는데 이런 겁니다. 4월 10일부터 5월 25일까지 심지어 이게 감사 종료 뒤 시점입니다. 2023년입니다. 네네. 근데 15번을 불려갔다는 거예요. 감사원으로. 네. 그러면 이게 43일이거든요. 날짜로. 그러면 이게 6주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면 주말 빼고 나면 30일이 남습니다. 한 30일에서 29일이 남는데 그 사이에 15번을 불렀다는 거 뭡니까? 이틀에 한 번 꼴로 불렀다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3번씩을 불러서 예, 이 조사를 했다라는 건데 공무원들이 이 감사원에 감사를 받는다는 거가 어떤 의미냐면 보통의 경우에는 서류를 다 가져가고 한 번이나 두 번만 받아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15번을 불러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론 정해져 있는데 결론대로 문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불러서 재차 압박을 하는 거고 이거는 아마 유병호가 이제 본인이 데리고 있었던 애들을 타이거라고 부르는데 이 감사원 타이거파의 매뉴얼에 있을 거예요. 어떻게 압박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원하는 결론을 끌어내면 되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1시간 있다 와볼게. 기억해보세요. 1시간 있다 옵니다.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오늘은 집에 못 가겠네. 그러고 또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한 달여 사이에 15번 불러서 계속 그렇게 압박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던 기억도 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데 왜냐하면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감사 시작 전에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되는지 이걸 설명해 준 거잖아요. 이미. 네. 그리고 감사원 그때 분위기가 뭔지 알잖아. 이게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가는 타겟이고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결국에 이 감사 과정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에 누군가 이 기획을 했겠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수부의 그림 맞추는 수사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내가 딱 보니까 이거는 죄가 있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거랑 똑같은 지금 과정으로 이루어진 감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표물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사 종료 5개월여 뒤인 감사원이 그해 9월이죠. 9월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관여했느냐였었어요. 에디터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거는 이제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제 그렇죠. 끼워 맞추기식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조사로 이어지는 그림을 어떤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감사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이래서 중요하다라고 그때 이제 당시 야당에서도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반박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이제 이런 정황이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당시 감사원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공무원들을 문재인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상대로 공무원들을 털려고 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감사원이 제 기억에도 이런 논란을 휘말렸던 적이 언제였을까 싶을 정도로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뭐랄까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겨레 단독 보도가 나옴으로 인해서 뭐 수사까지도 나아가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이게 당시에도 그런 비판들 저희가 했었는데 부동산 통계가 한 1000보쯤 양보해서 조작됐다고 치죠. 조작됐다고 칩시다. 부동산 통계가 조작됐다라고 해서 대통령 비서실에 정책실장 2명, 경제수석, 국토부 장관, 윤성원 차관 11명 기소를 했는데 정부 고위 관계자를. 그러면 이 11명이 모여서 모의를 했습니까? 우리가 통계를 조작하자고? 최소한 감사를 했으면 이 11명이 어떻게 연루됐는지가 밝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이거를 담당하는 비서관 하나가 본인 성과 때문에 이거를 통계를 조작했다고 하더라. 그러면 최소한 논리적 개연성이라도 있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면 경제수석이나 정책실장이 야, 그 통계를 조작하자. 이렇게 지시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시를 했다라고 주장을 할 거였으면 그 지시 개선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이런 게 다 특정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간 거거든요. 근데 전 정부의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11명의 부동산 관련 정책 책임자 다를 대상으로 한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누가 컨펌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결론이죠.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이게 너무 무리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이 당사자들이 저희랑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좀 기가 막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관이 나섰다라고 하더라도 수사에 가면 장관이 아니라 결국에 이 지시를 구체적으로 누가 했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윗단계로 바로 넘어갔고, 근데 이 윗단계로 넘어갔을 때도 보수 언론들이 뭐라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중요하다. 그게 사실 논리적 완전 비약이자 억측이지. 예. 한데 그런 역할을 유병호의 타이거들이 했던 거다. 약간 검사식으로 보복 수사하고 이랬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림을 잘 그려서 소위 토끼몰이 했다고 봐야 될 것 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만 무너지게 만들면 문재인 전 정권의 흠결을 만들어내서 문재인 전 정부를 타깃으로 해서 여론전을 벌이면 이때 당시에 뭐 2023년 정도의 시즌이라고 한다면 이미 윤석열의 지지율이 또 바닥으로 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2023년 뭐 9월, 10월 어간이라고 한다면 총선을 앞둔 한 반년 정도 앞둔 시기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거를 하나의 어떤 MSG 양념으로 활용을 해서 여론 몰이에 활용할 의도가 명백했고요. 이 단독 보도의 기사도 나옵니다만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여당에서 나오거나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표현이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런 정치적 수사를 사용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어디까지 썩은 거냐라는 그런 비판을 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지지율을 결집시키고 제고하는데 하나의 수단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보면 사실상 저는 이제 조작 감사라고 제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건을 만들어내고 조작해내고 검찰을 활용해서 이전 정부의 치부랍시고 드러내는 그 수준이라는 게 이런 수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100% 성공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고요. 예, 감사원 대변인실은 일단은 감사 과정에서 답변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측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감사원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 감사원장을 교체하고 관련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니 이거- 저희 기사에 자세히 나오지만 답변을 강요하지 않는다니까요.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아, 그럼 1시간 있다 다시 올게요. 네. 아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내일 다시 오셔야겠네.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공목 이 사람들이 강제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뭐 그걸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다 아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갖고 감사원이 지금 말장난 같은 해명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장난 같은 해명을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국힘 얘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국힘. 도로 친윤당으로 간 것 같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제 임기를 마무리를 했고, 일단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 50일 정도 임기를 진행을 했고, 굉장히 상당히 젊은 비대위원장이었는데, 스스로에 대한 그 임기의 치적을 윤석열의 탈당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에디터님? 죄송하지만 네. 좀 애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으시기에는 그 그릇에 해당하는 인물은 아니었던 걸로 좀 생각이 들고요. 비대위원장 하면서 보여줬던 모습이라는 건 제 기억으로는 현충원에 가서 최혜병의 묘비를 반대 방향에서 끌어안고 사진을 찍었던 모습이 기억이 나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최혜병 유족들과 최혜병 특검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에 본인이 어떤 응답을 내놨는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본회의장에서 당론을 따르는 모습이었고, 그거와 관련돼서 주말에 입장이 나왔습니다마는 본인이 당론을 따랐을 뿐 본인의 소신은 달랐다라는 것처럼 그게 얘기를 무슨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 싶고, 이게 참 사석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내가 나설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정치적인 어떤 연륜과 그런 무게감에 따라서 내가 나설 수 있는 시기가 있고 아닌 시기가 있거든요. 독이 든 성배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마셨다가 본전도 못 찾았다라는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고, 포천의 지금 국회의원을 제가 알기로는 6인 경선 통과해서 가까스로 공천받은 인물이거든요. 근데 다음 경선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과연 그 지역을 사수할 수 있을까라는 일단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정치가 그 나이에 걸맞은 정치는 아니다. 기존 정치권에서 조금 연배가 젊은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개혁적인 정치, 소신 있는 정치라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네 글자로 구태정치라고 불러요. 그 구태정치를 답습하고 있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여의도에서 많이 하는 말인데 권력을 쟁취하지 않으면 원래 힘이 없어요. 근데 김용태 위원장은 처음부터 친윤이 달아놓은 키링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키링? 예, 이건 더 아픈데. 예, 그러니까 이 키링. 대선 국면을 돌파할 때, 야 니네는 내란 방조하고 뭐하고 안 가냐, 우리 가방에 이거 달렸는데요. 이렇게 하는 용도지. 너무 재밌네요, 이거. 그 이상의 이하의 의미가 없었고 본인이 알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네. 본인이 어느 날 갑자기 비대위원장에 선출된 거 아닙니까? 당에 그렇게 오버 아웃사이더였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49일간 진짜 분투했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 느낄지 모르겠지만 지금 박 에디터님 얘기한 것처럼 국민들 기억 속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뭘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김용태 네. 비대위원장이 선거 국면에서 두드러져 보이길 했습니까? 아니면 선거 패배 이후에 뭘 해내길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예정된 운명처럼 친윤들이 달아놓은 키링 같은 거였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이제 뭐 떼어진 키링이 되었네요. 이제 그러면. 당분간은 선거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눈으로 보여줄 키링도 달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이제 고 이어서 송원석 네,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을 겸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될 때부터 이 당의 운명이라는 건 도로 친윤당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많이 말씀을 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위원장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려가고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 권한 대행이 이제 되신 건데, 이제 앞으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지리멸렬한 뭐 이제 그런 뭐 당권 경쟁이 시작이 될 텐데 아마 똑같을 겁니다. 네.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송원석은 어떤 부류라고 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당직자한테 갑질하는 부류 아닙니까? 당직자 갑질. 네. 어.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도가 6대 2대 2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윤이 6이고 한 중간 정도가 2가 되고 친한이 한동훈이, 2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용태든 누구든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이 2대 2를 하나로 묶고
그다음에 이 6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하나를 떼올 수 있다. 이런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김용태 5대 개혁안은 아무 예를 들면 이쪽 2와 2에서도 지지를 못 받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력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송원석 비대위원장 견임은 그냥 있으면 되죠. 왜냐하면 내가 6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편 안에서 교통정리만 남은 거고 이게 그 보수 언론도 우려하는 TK 자민련으로 가는 이제 그 궤도에 올라선 거예요. 올라선 거고 가는 동안은 이 열차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도착해봐야 알아요. 그 도착은 내년 지방선거 성적표가 나와 보면 아 우리가 언제 길을 잘못 들어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지? 네. 라고 하는데 아까 박영식 에디터 얘기한 것처럼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한참 더 달려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 그 모습을 지켜봐야겠네요.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였는데요. 일단은 뭐 이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한배 씨 등 대장동 일당 배임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10월 31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이 관련해서 10월 31일 오후 2시에 1심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단 재판이 진행된 지 4년 만인데 4년 만에 1심 선고가 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일단 내란 특검이 윤석열의 2차 소환 날짜는 지금 특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출석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다시 재지정을 할 건데 맞습니다. 그 예. 재지정의 가능성이 4일과 5일이라는 식의 언급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리한 거로는 내일 출석하는 걸 재통보를 했고요. 윤석열 측에서 받지 않자 내일 불출석을 한다면 4일이나 5일로 다시 재소환 통보를 하겠다까지가 지금까지 정해진 건데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타 정치는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한 한겨레 21 기자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